미국의 중저가 브랜드에 주로 원면 원사,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누구? 한세시럽을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사람 3명 중 1명은 한세시럽의 옷을 입고 있다. 10,000원대 초중반? 뭐 이 정도가 아마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는. 종목 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소비의 핵심 포인트는 이미 상반기에 국내 증시에서 일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외국인들 정말 많이 오잖아요. 네. 그분들이 소비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메인은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예전엔 중국향, 중국의 브랜드화된 예를 들어서 숨 혹은 뭐 비싼 프리미엄 제품들을 중국에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가 화장품의 어떤 핵심 메인이었다면, 지금 올라가는 게 뭡니까? VT. 맞아요. 상당히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게 비싼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냥 단순하게 피부 관리하는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소위 대박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반기 미국 소비 핵심 포인트는 중산층들도 물가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월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서 음식을 해먹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소비가 중저가 소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류 소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중저가 소비의 의류 소비에 대단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한세시럽. 네, 근데 이게 B2B라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한세시럽의 예전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장 큰 헤드라인의 선전 문구가 뭐냐? 미국 사람 3명 중 1명은 한세시럽의 옷을 입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미국의 어떤 브랜드에 납품하냐면 갭, 그 다음에 월마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가 PB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원면과 원사를 제공하는 게 한세시럽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전부 지금 우리나라에 없고, 뭐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이런 데 전부 공장이 나가 있고요. 그런데 나가 있는 공장들에서 원면, 원사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있고, 원면과 원사만 납품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의류 시장과 더불어서 한세시럽의 어떤 변화의 포인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의류 소매 판매 증감률, 소매 재고 증감률을 좀 봤을 때 리스타킹 수요라는 게 있죠. 리스타킹이 뭐예요? 다시 재고를 쌓는 거잖아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2023년은 처참했죠. 근데 리스타킹 수요가 극적으로 줄어들면서 마진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 연간 여기가 매출이 2조 단위가 넘는 회사예요. 한세시럽이요? 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매출 2조씩 내는 이런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도매 재고와 의류 소매 판매 쪽을 봤을 때 소매 쪽의 지금 증감이나 전체적인 리스타킹 수요가 아직까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도매 쪽에서는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도매 쪽에서는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의류 소비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그동안은 재고 조정만 했다가 이제는 다시 재고를 쌓고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재고가 다 소진됐으니까 이제 다시 재고를 쌓는 과정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의류 수입량과 수입액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량과 액이 둘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Q, 매출과 P, 이익이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살펴보시면 ASP, 개당 단가가 서서히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의류 소비가 돌고 있는데, 이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가 제품들, 사치품들 이런 게 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에 주로 원면, 원사,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누구? 한세시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세시럽은 기본적으로 면, 원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매출이 2조가 넘지만 이익이 그렇게 클 수 없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지금 이분이 누구냐면 기존 창업자의 이제 아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부회장으로 왔고, 부회장으로 와서 뭔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다시 2조 매출로 가겠다. 저 리스타킹이 꺼지는 과정에서 한세시럽의 매출이 작년, 재작년에 2조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2조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미국의 업황이 돌아서 2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익 레벨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 있을 때 아베크롬비에 근무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이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액티브웨어, 소위 돈 되는 쪽으로 좀 가자.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면 제품, 니트류 제품 이런 거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액티브웨어도 좀 하자. 그래서 액티브웨어를 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룰루레몬 임원도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긴 기본적으로 저가 브랜드 베이스다 보니까 룰루레몬처럼 비싸게 못하죠. 최근에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지만 룰루레몬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리스타킹 과정이 거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산층들이 저축이 감소하고 경기가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담팀을 만들어서 누구랑 했냐면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하는 스포츠용품 종합해서 파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저가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존에 이제 갭이나 이런 업체에게 원면 원사 납품하고 니트류 납품하던 그런 회사에서 이제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능성 웨어 제품으로 가겠다. 대신에 우리가 무슨 브랜드를 만들고 룰루레몬처럼 뭐 비싼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했는데 이 회사에 처음 제품을 런칭할 때 디자인부터 제품 참여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좋아지면 한세실업이 느낄 수 있는 이익의 향유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요 세 가지 업체가 나오는데요. 마카롯이라고 하는 대만 업체가 한세실업과 똑같은 회사입니다. 원면 원사 같은 거 지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는. 근데 이 회사도 주가가 뭐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가가 오랜 기간 반등을 해서 최근 들어서도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세실업도 최근 들어서 2만 원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카롯 상승하고 있어요, 경쟁사 주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딕스 스포팅 굿즈가 얼마 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주요 납품처라고 할 수 있는 갭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날 한세실업도 거의 뭐 상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매출처와 지금 경쟁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의류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하반기에 한세실업의 주가를 조금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한세실업이 이런 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비싸졌으면 의미가 없겠죠. 뭐 최근 리포트가 없어서 네이버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익 기준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점 수준,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시장 평균이 지금 11배 수준인데 10배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당연하게 의류업종이라고 하는 게 별로 성장성이 없는 산업이니까 시장 대비 할인해서 거래되는 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 대비 반토막이 거래되고 있다? 이건 적절한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살펴보시면 PB, 자산가치 대비해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냐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가치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러 가지 성장성을 선반영해서 뭐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절대적으로 싸지도 않은, 그럼 이제 관건은 뭐겠습니까? 결국 이익인 거죠. 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오면 이 종목의 주가는 상단을 우리가 한 15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정도까지 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일정 부분의 매출 회복만 해도 저는 10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보다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세실업, 제가 얘기했던 중저가 선호 양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갭이나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여기가 주력 납품하는 납품처의 긍정적인 주가 방향, 그 다음에 실적 상향,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밸류가 시장 대비해서도 비싸지 않고, 그 다음에 의류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보다 비싸지 않은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은 저는 한세실업은 충분히 좀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뭐 거래가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때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어떻게 쪼개서 살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많은 양을 사게 되면 설사 나중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에서 팔 때 내가 팔면서 주가가 훅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래되는 양,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양, 이런 것들 한번 잘 조율해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의 비용을 맞춰야 되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생각하기엔 포트폴리오 내에서 10% 이상을 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물론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에 따르냐 다르겠지만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10%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배당도 꾸준하게 주는 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때문에 중저가 그게 발달되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도
의류 시장에 대해서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뭐 유행도 많이 타고 이거 유행하면 우후 쫓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파는 그 저가 의류들은 일정 부분의 수요가 원래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21년, 22년도에 팔리지는 않고 재고만 엄청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장사가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소비 트렌드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저가 쪽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보이니까 중저가 의류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능성 의류로 진출하니까 그런 쪽에서 좀 더 높은 마진을 추구할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김 부회장 CEO의 목표는 전체 매출의 30%가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가 많이 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에 일단 주가의 급등이 한번 갭 때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1분기에 또 실적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 뭐 저는 2분기, 3분기가 실적의 피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 오히려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시점이 피크가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해서 밸류 기준으로도 뭐 상단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PR 10배 정도의 수준과 그 다음에 밸류의 어떤 최근에 보였던 상단 부분을 살펴보면 한 3만원대 초중반? 뭐 이 정도가 아마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